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제가 좀 눈이 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려고 여기를 좀 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붕대를 감고 있잖아. 이 모습이 좀 흉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지루해야 할까봐 선글라스를 바꿨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글라스 다 긁었거든. 다음 주 거 기대해 주셔. 걔 아주 괜찮아. 여기 반짝반짝 뭐 이렇게 막 불나고 이러더라고. 네. 어차피 뭐 내용으로 들어온 거니까, 뭐 비주얼 때문에 온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볼만하죠?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7월, 8월, 영역별 문제풀이. 이 개강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마디 좀 안내도 좀 하고,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체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 과정.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집중반이라는 생각으로 이론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3월, 4월 심화 이론반, 5, 6월달 기출문제 분석반. 그래서 올해 나올 만한 예상 문제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문제풀이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가 7월,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 그래서 문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월부터 11월 석 달간에는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이렇게 전체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7, 8월 문제풀이 기간이고, 전체 여기도 8주, 여기는 8주, 여기는 이제 12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요 부분을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하는 건데, 얘가 8주니까 1주부터 시작해서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이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1주는 미교론입니다. 오늘 시험 보는 내용이 미교론이고요. 미교론을 전체 2개로 나눠서 여기도 미교론. 그런데 이 다음 주 거는 현대 쪽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고, 오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래서 DBA까지가 오늘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미교론만 있지 않고요. 오늘 교육과정이 일부 포함돼요. 특히 오늘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교육과정에 2009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2015까지 일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2015는 교육과정 개정 특강의 형식을 가지고 얘를 좀 더 자세히 다음 주 열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갖도록 하겠고, 내 생각은 이미 2015년에 발표되었던 교육과정이라서 적용은 2018년 적용이지만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올해도 포함된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참고하자면 공지 날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한번 손을 좀 대보고 그 다음에 공지가 정확하게 나면 그때 한번 더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얘를 공지가 10월이나 11월 달쯤 날 텐데 그때까지 2015를 손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포함합니다 그래 버리면 정말 멘붕 오니까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요번 7월 8월 주에 2주차 때 2015 한번 손 대보고 그 다음에 2009는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다뤄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교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3, 4주차 때는 표현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회화, 전통회화, 서예, 판화, 조각의 이론, 조소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공예 포함 이렇게 되겠고, 5, 6주차 때는 중국미술사,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화론 이렇게 되겠고, 특히 공예 같은 경우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이런 애들은 우리 유물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한국미술사 할 때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7주, 8주 때는 서양미술사, 그 다음에 미학, 그 다음에 비평 이렇게 포함해서 진행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7월, 8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11월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총 12주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겠다. 우선 여러분들의 시험이 현재 상태, 발표된 상태로만 보자면 20A형, B형 합쳐서 22문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총 16개 과목, 그 다음에 22개 영역,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결국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자면 한 개 영역에 한 개 문항을 내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영역은 문제가 나오지 않거나 어떤 영역은 두세 개가 포함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9월부터 11월까지 12주 동안에 저는 매주 한 영역에 한두 문제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겠다고 하는 간절함,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나는 나대로 여러분들 올해 반드시 합격시켜야 되겠어. 그런 절박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시키려면 나에게 주어진 무기랑 그 주차 수가 많지가 않아. 주어진 이 주차 안에서 다루어진 문제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 역시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임하고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과정은 진행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운영을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8월은 공부의 비중이 조금 더 몰려 있습니다. 7월, 8월은. 그래서 공부라는 생각으로 일단 7월부터 8월은 시작을 0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시작을 0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유형은 A 유형, B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항수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요거는 약간 매주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굳이 90분 동안 내내 여기 앉아서 그냥 멍하니 엎드려서 아이스키스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서 차라리 멍하니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시간에 설명을 더 해주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문항수와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끝나면 정규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 수업 끝. 그 다음에 끝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되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거꾸로 수업, 방과후 수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 방과후 수업과 거꾸로 수업은 이따가 할 때 OT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거는 영상 강의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별도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약속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팁 수업이라서 이걸 정규 수업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내 수업을 덤핑 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요. 방과후 거꾸로 수업은 그건 별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만나는 시간은 또 인강에서 만나는 시간은 요게 정상적인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A형, B형 문항수 다 지키고요. 실전처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점 참고해서 개별적인 시간 관리 잘 하시기 바라요. 시험을 진행할 때 여기 지금 시험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을 진행하고 여기도 시험을 진행할 텐데 시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 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실제 시험장처럼 한 줄 맞춰서 잘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역마다 혹은 문항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일단은 자기 실력대로 풀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찾아서 이렇게 답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좀 풀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공부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책장 뭐 착착 넘기고 막 여기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액션을 다 취해버리면 여기 분위기 망쳐지니까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조용히 책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고, 시험 시간 때는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나가면 그냥 아예 나가서 좀 푹 쉬었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남한테 배려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취미활동하러 온 게 아니고 시험 합격하려고 여기 온 건데, 그럼 시험에 집중해야 되겠지, 그지? 다른 사소한 일로 자꾸 이렇게 신경 쓰여서 공부 방해되거나 학원 오는데 방해되는 건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옆 사람들 배려해주고, 좀 양보해주고, 좀 조용해주고, 분위기 잘 이끌어주고. 여태까지 제 수업은 분위기 좋았던 수업이니까, 대구랑 부산 개강 잘하고 왔어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하고 왔으니까 서울도 그렇게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시험 볼 때 오픈북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면 오늘 이제 시험지를 받을 때 이 프린트를 같이 받을 거예요. 프린트를. 그러니까 1번을 봤는데 1번이 미교론이야. 학자 18세기 나왔고 출제 관점은 기출문제 출제 관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지도 방법. 이게 이 문제가 어려워. 자기는 몰라. 그러면 어느 책을 펴서 봐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보내는 90분 혹은 60분이 아깝지 않도록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같이 나갈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책을 찾아볼 때 막 분위기 막 깨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비록 자기가 공부가 안 돼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저런 안내지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1번, 2번은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 우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여러분들 생각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혼돈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어렵다고 그래. 자기가 아는 건 쉬운 거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랑 모르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려운 문제란 분명히 배웠어.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어. 그리고 외웠는데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아무리 외워서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지고, 조금 다른 각도로 물어보면 또 못 쓰고, 조금 각도로 또 다르게 이렇게 짬뽕하면 전혀 응용, 변형을 못하고 하는 걸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오늘 그런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있을 거예요. 뭐 DBA라든가 이런 거. DBA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임용미술 시험 보러 가면서. 그런데 문제를 주니까 손 놓게 되는 상태. 그런 걸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고요. 모르는 건 안 배웠거나 까먹었거나 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나 걔는 정답 보면 그 자리에서 즉각 외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즉각.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보통 자기가 풀 수 있으면 좋은 문제야. 자기가 못 풀면 나쁜 문제, 어려운 문제, 지엽적인 문제, 구석탱이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건 꼭 바꿔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 경우 요건 실전에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여기서 어렵게 연습한 다음에 실전에 가서 쉽게 마음 편하게 좀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답이 DBA야.
네 글자 씁니다. DBA. 이거 과연 좋은 문제일까? 두 번째, 그 문제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는 만한 변별성이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쓰레기지 그냥. 그렇지? 문제는 남들이 틀리는데 자기는 맞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내용은 꼭 나올 만한 중요한 거. 자, 이런 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적중률, 정답률 같은 거죠. 정답률 같은 거 20% 밑으로 도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고 암기하고 소화하는 것이 남들하고 점수 차이를 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정답률 낮은 것 쪽에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고, 그러나 터무니없이 낮다고 해서 그래서 꼭 나오지 않고 이런 것 그런 말고 정말 그 영역에서 중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라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 각오입니다. 제 각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페에 가보면 기출문제 적중 자료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적중 자료. 저는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그래서 적중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책에 있다, 그래서 적중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7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루는 문제를 내가 만들었던 문제랑 실제 문제랑 비슷한 관점이거나 같은 도판이거나 관점이 똑같은 것을 적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좌우에 비교할 수 있도록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게 2013년도부터 모았는데 그 전에는 모을 생각도 못했고 그냥 모아보자 라고 모은 게 2013년부터 모은 건데 그걸 보시면 알아요. 따라서 22개 문항 중에서 뭐 한 18개, 20개 이렇게 맞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각오는 목표치예요. 문제와 내가 만들어주는 문제와 정답만 외워도 합격에 이상이 없겠다,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을 전 목표치 삼아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수업을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각오를 좀 달리 해주시고 꼭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공부하고 첨삭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저렇게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1번 문제는 얘는 꼭 암기해. 2번 문제는 그냥 여유가 되면 암기해. 3번 문제는 이 시간에 잘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 이렇게 제가 탁탁 구분해 줄 거예요. 세 덩어리로. 꼭 암기할 것, 그 다음에 암기할 것, 그 다음에 이해하고 넘어갈 것.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딱 나올 만한 걸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가 좀 더 수월해졌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대신에 내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쪼개서 얘기해 줄 텐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지켜줘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주의 복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주의 복습은 반드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시간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늘려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이 있거나 뭐 직장이 있거나 그래서 남들처럼 뭐 온전하게 하루 13시간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저하고 따로 연구실에서 모여서 한 분만 있지 않겠죠. 서너 분 같이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 모여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어떤 거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저랑 상담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거나 전체적으로 통계치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간 투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지금부터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첨삭은 정답 보고 쓴 것은 첨삭 제출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가 쓴 정답을 내가 첨삭하는 기분이 들어. 여태도 사실 그래왔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쓴 글로만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2장, 3장 뭐 밀려서 내고 막 이런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낼 때도 전체 22개의 문항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꼭 첨삭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이건 꼭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문항에만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 문항만 제가 첨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지? 그 외에 첨삭 굳이 불필요한 것들까지 제가 막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써야 되는 키워드, 관점, 분량, 그 다음에 서술하는 그 방식과 체계, 이런 것들 관점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첨삭을, 활용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들이 다 아는 얼굴들이에요. 지금 1월부터 꾸준하게 저를 믿고 따라왔던 분들이고 고맙고, 또 이제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비록 영상이 돌아가지만 좀 믿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7월부터는 문제풀이인데 대구, 부산 수업을 했더니 벌써 이제 학생들도 다 알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문자랑 전화랑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내 수업 문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 밴드다 카톡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서로 조를 짜서 이렇게 구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조건이 있다. 정세임 학생은 직강생해야 되고 방과 후 수업 자료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조건들도 막 올라오고 그런가 봐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은 예술가잖아요. 미술과 관련된 과목이잖아요. 저도 제 이름 걸고 전시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알잖아. 자존심 뭔지. 그치? 일단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랑 맞바꾸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랑 맞바꾸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 문제를 그렇게 막 허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개를 한 개로 바꾸는 겁니다. 10개를 한 개랑 바꾸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첫째 주인데 미술교육론이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인데 굳이 A형 14문제, B형 8문제 만들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여기저기 책 막 수십 권 찾아서 문제 만들어서 딱 개수 채워줬어요. 이걸 왜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 만약에 다른 선생님 수업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그 수업 들으세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필요하면 내 수업을 들으라고 그래요. 복사해 가지 말고. 복사해서 가면 또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돌려받으면 소화가 안 될 테고 그거 복습이 다 안 돼. 시간이 모자라서. 내 것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럴 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자기는 합격 못하고 다른 사람 합격시켜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래요 나도 거기 가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짜있다면 이제라도 발 빼서 그냥 내 문제랑 정답만 외워도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테니까 그런 좋지 않은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문제만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 앞길까지 막지 마세요. 이 사람들만 봐서 변별성이 생길 만한 그런 내용인데 누군가 몇 명이 잠깐의 생각으로 복사해서 나눠주는 순간 모두가 알아버리면 그 문제가 변별성이 없어져서 이 사람은 기껏 고생해서 합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해요. 평가원에서 걷어가는 건 제가 알아서 감추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평가원도 이제 뭐 방법이 많이 늘어서 대놓고 와서 체크하고 가져가요. 체크하고. 그거 저도 이제 여러 번 당해봐서 아니까 적당히 제가 알아서 감출 거니까 평가원 감추는 건 내가 알아서 감출 거니까 학원 측하고 해서 알아서 감출 거니까 변별성 높이도록 문제 돌리지 않는 건 여러분이 맡아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저만 손해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문제 이렇게 뭐 10문제든 5문제든 만들어 줘버리면 돼. 합격하든 말든. 굳이 막 잠 안 자고 애써서 고생하고 문제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욕을 꺾게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꼭 암기할 거 이해만 할 거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딱 받으면 헐 이거 뭐지? 이거 누구야? 이런 생각 드는 게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90분 내는 얼굴이 사색이 돼.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밝고 페일 톤 정도 되는데 아마 90분이 지나는 순간 다크 그레이 톤이 될 거야 아마 전체가. 그런데 수업이 끝나면 알아요. 오늘 수업이 끝나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딱 들어보면 얼굴이 환해질 거야. 아 이거였구나. 이해돼요. 뭔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라는 말을 이구동성을 했거든요. 그건 수업을 들은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수업을 안 듣고 내 문제를 복사해서 가져갔어.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왜 이런 것도 됐어? 미친 거 아니야? 지엽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라고.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업을 안 들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그런 좋지 않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오늘 문제가 낯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정리가 탁 될 거예요. 알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기운 빼고 이렇게 넋놓고 있지 말고 오늘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항상 긍정의 힘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열어보면 좋겠는데 인터넷 카페입니다. 우리 카페예요. 6월까지는 이론 강의였기 때문에 직강생 올렸던 걸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오늘부터 새로 이제 개강하는 거라서 번거롭더라도 죄송하지만 직강생은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직강생 신청란에 신청을 새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직강생 올릴 거고 올리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자료가 올라갑니다. 직강생 자료 이렇게 올라가서 7월 문제풀이 1주차 정답률 이렇게 올라가 있죠. 첫째 주라서 기입형만 올렸습니다. 기입형만.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 보면 1번부터 8번까지인데 기억이 58%, 91%. 91% 같은 경우는 변별성이 없는 거지. 이거 만약 틀리면 반성하고 이제라도 외우면 되고 외웠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야. 32%, 30%, 20%, 41%, 15% 이런 애들 0%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문제 풀고 스스로가 이제 첨삭하고 이렇게 할 텐데 서술형 같은 경우나 기입형 같은 경우 첨삭을 할 때 수업 들을 때 잘 들어요. 수업 들을 때 내가 나중에 빨간 걸로 해줄 거니까 빨간 걸로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섞이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다른 걸로 스스로가 첨삭한 다음에 제출하면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첨삭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첨삭은 무조건 다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문항에 체크해주면 그것만 제가 첨삭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부 순서 보면 꼭 암기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우선 암기하고 자신 틀린 문제 암기하고 매주 수업에 대한 복습, 그 다음에 긍정의 힘, 학교간 자신의 모습 늘 떠올린다 이런 말들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왕에 본 거 지금 요 카페 정생 기출 적중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부터 14년 뭐 이렇게 15년 16년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목표 잡고 갈 겁니다. 요게 기출문제, 요게 내가 냈던 문제예요. 올해도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할 거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준 것만 소화를 잘 하시고 그지? 항상 힘내고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카메라가 돌아가지만 혹시 궁금한 점, 운영상에 궁금한 점. 오늘은 첫째 주라서 문제 형태가 그냥 프린트물로 다 나갑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져가셔도 돼요. 아까운 문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알아요. 다음 주부터는 문제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 평가원 감춰야 될 거는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쓸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핵심만 딱 보여줄 거고 많이 써야 되는 문장 같은 거 굳이 이것까지는 뭐 감출 필요 없겠다 싶은 거는 프린트로 나가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막 옮겨 적거나 이런 데 불편하지 않고 편안할 겁니다. 좀 그런 거 안 해봐서 어색한 것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일단 다음 주는 오전에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는 문제를 옮겨 적는 거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문제 풀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은 이렇게 프린트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기대하셔야 돼요. 응? 남자들은 잘 알아요.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키는 조그만한데 메시. 그 유명한 선수가 뭐 멋쟁이 그 호나우도보다 훨씬 그 유명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바람에 그 나라가 우승을 못했어요. 그 순간 메시가 자기 이제 국가대표 은퇴한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 영웅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 어떤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메시한테. 당신이 국가대표를 은퇴하는 건 반대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선생님인데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자기가 끼치는 영향보다 메시가 주는 영향이 더 크다. 두 번째, 그 애들은 메시가 잘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악조건, 병, 개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영웅으로 삼고 있는데, 잠깐 한 번 실수하고 실축하고 페널티킥 못 넣었다고 은퇴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걔네들 앞으로 뭘 배울 거냐 라고 했던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문제 낯선 거 많아요. 좌절, 밖에도 빈님, 답지도 빈님, 내 마음도 빈님 이러지 말고 요걸 통해서 발전할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훨씬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열심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 나눠주시고 카메라 끄고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